오늘은 충남 공주로 떠납니다. 지하철을 타고 교대역으로 갔습니다. 교대역 9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9번 출구로 나가니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좌석에 앉자 바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박 2일은 처음이라 당일로 갔다 오는 여행과는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여행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공주 비단 가람길 여행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지는 미술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공주 관광지를 도는 여행. 이번 여행은 처음 경험하는 여행이라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버스가 정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정한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갈 겁니다. 휴게소에 표시된 공주 안내도를 보니 공주 10경 중에 5곳을 들리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가이드가 미술관 카페에서 무엇을 마실지를 체크했습니다. 버스가 막힘없이 달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느낌입니다. 첫 번째 도착지인 임립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미술관 앞에서 단체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미술관으로 입장했습니다. 임립미술관은 화가께서 사비로 만든 미술관입니다. 입장료가 성인 10,000원인데 우리는 무료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술관으로 들어가서 임립 선생님의 미술관 소개를 잠깐 받았습니다. 83살이신데 무척 정정해 보였습니다. 미술관에는 여러 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특별 전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작나무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림이 많아서 빠르게 지나치며 감상한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시실은 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패턴의 그림들이지만 다양한 색채를 사용해서 그림마다 맛이 다릅니다. 다들 작품을 관람하고 사진 찍기 바쁩니다.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자분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잔디광장에는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내가 미술관에 있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사진 잘 나왔을 듯 합니다. 볼거리가 무척 많은 미술관입니다. 그중 내 시선을 확 끌어당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양이 아주 특이한 목련나무였습니다. 꽃망울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목련을 보니 봄이 느껴졌습니다. 목련이 피면 너무 이쁘겠다는 생각에 이곳에 다시 오고 싶어졌습니다. 미술관 공간은 대부분 작품으로 다 채웠습니다. 화가의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업실에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 정말 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작업실 처음 왔죠? 예. 이거 작가들 지인 중에 화가가 없다면
화가의 작업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찰력이 있어야 돼. 늘 이렇게. 이런 멋진 작업실을 가진 작가는 몇 분이나 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림 감상을 마치고 카페로 커피 마시러 갔습니다. 미술관 속 풍경 미술관 카페입니다. 창가에 좋은 자리는 이미 만석이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상품이 좋아서 여러 번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호숫길을 걸어 버스 타러 갔습니다. 버스는 임립미술관을 떠나 점심을 먹으러 출발합니다. 차창으로 펼쳐지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끝자락과 봄의 초입 풍경이 이렇게 이쁘니 봄에 가을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버스가 식당에 도착해서 모두 내렸습니다. 세이학이라는 국밥집입니다. 이 집은 공주에서 꽤 이름 있는 맛집입니다. 뭐죠? 네. 여행사에서 밑에서 추천하는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맛집은 돼요? 정말 맛있습니다. 잠깐만. 파가 많이 들어간 공주 국밥. 처음 먹어본 국밥인데 아주 맛있습니다. 대파김치도 처음 먹어봤는데 이것도 맛있습니다. 세이학은 70년 전통을 가진 국밥집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제 보여드리고 다음 들어가시고요. 목적지로 갑니다. 가이드가 밤 마들렌을 한 상자씩 아유 죄송한데 혹시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거 사진 한 장만 밤 찍어주세요. 마들렌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전거 여행 출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공주 관광지를 다니는 거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를 너무 오랜 시간 안 타서 솔직히 잘 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뭐. 타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행을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팀으로 또 잘 타는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출발 전에 주의사항을 듣고 충분히 자전거 타기 연습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우선 공주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공주 한옥마을은 여느 한옥마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한옥을 잘 지어놓긴 했는데 완주에서 느꼈던 한옥의 맛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한옥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세트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작은 해태처럼 생긴 돌이 있는데 이것은 진묘수라고 합니다. 조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강 온천이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는데 그 물이라고 합니다. 조격을 마치고 한옥마을을 눈으로 둘러보고 한옥마을을 나와 자전거 타는 곳으로 갔습니다. 호랑이 돌조각 이거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전거 장소로 모여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마나루에 도착했습니다. 고마나루는 공주의 명승지입니다.
고만하루는 4대강 사업으로 크게 훼손될 뻔했다고 합니다. 문화재 전문가들과 문화재청이 공주보의 위치를 옮기게 하여서 고만하루 명승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걸어갔다가 되돌아갔습니다. 고만은 곰이라는 뜻입니다. 곰나루는 백제를 상징하는 동물, 곰을 나타내는 겁니다. 백제인은 곰족의 후예라는 사고가 강했다고 합니다. 고만하루는 한자로 웅진이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 곰주, 즉 공주로 계칭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고만하루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음 도착지인 무령왕릉으로 갔습니다. 무령왕릉 옆에 자전거를 놓았습니다. 자전거 리더가 잘 이끌어줘서 매우 편했습니다. 무령왕릉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 타던 곳에서 봤던 인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진묘수는 악령을 몰아내는 무덤의 수호신입니다. 무령왕릉은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왕릉으로 가는 길에도 진묘수가 있습니다. 왕릉과 똑같이 만들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진묘수는 악령과 싸워서 그 모습이 매우 강렬한데 우리 진묘수는 너무 친근감 있는 모습이 앙증맞습니다. 무령왕릉은 묘지석이 발견되어 백제 23대 왕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덤 내부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매우 견고하게 벽돌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모르고 들어가긴 했는데 입구가 좁아서 덩치가 큰 사람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령왕 금제관식은 입구 제154호입니다. 불꽃 모양의 관제와 귀걸이는 매우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둥근 고리, 큰 칼도 문양이 매우 뛰어납니다. 조금 더 큰 벽돌 고분도 매우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야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내부를 잘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오동통하고 귀여운 진묘수, 악령과 싸우는 수호신이 맞나 싶습니다. 자전거 주차해 놓은 곳으로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음 도착지인 공산성으로 출발했습니다. 공산성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공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커다란 무령왕 동상이 보입니다. 1963년에 공산성은 사적 제1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공산성의 서문 금소르로 올라갔습니다. 서문이지만 사실상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이지만 길은 험하지 않고 낮은 산 오르듯 올라갔습니다. 성벽을 통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을 통해 들어가는 문도 있습니다. 성 안쪽으로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금서로만 주축으로 공산성을 둘러보았습니다. 성문 양옆으로 산성길이 있는데 우선 왼편으로 먼저 갔습니다. 성벽에 나부끼는 깃발은 송산리 6호분 벽화 사신도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황색은 백제의 나라색이라고 합니다. 공산성 위에서 내려 보이는 금강의 전경이 아주 좋습니다. 공산성에는 옛 궁궐토도 있고 많은 누각이 있는데 아쉽게도 못 돌아봤습니다. 서문과 금강 경치를 보고 시간이 돼서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 모두들 내려와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처음 출발지였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반납하고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는 오늘 일정을 마치고 숙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숙소에 들리기 전에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갑니다. 공주는 어느 곳을 가도 금강을 끼고 달립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은 제육볶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망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제육볶음인데 이 집 제육볶음 정말 맛있습니다. 공주 올 기회가 생기면 꼭 다시 들려야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구독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꼭 식사 대접을 제가 하겠습니다. 식사 후 숙소로 갔습니다. 2성급 호텔로 승격되었다는 프랜카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2성급 호텔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5층 키를 받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호텔은 리모델링을 해서 매우 깨끗했습니다. 방도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깨끗했습니다. 침대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아주 괜찮았습니다. 잠자는 방만 보면 3성, 4성급 호텔보다 좋았습니다. 카운터에 물어보니 1박에 7만원, 주말에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호텔비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공주 1박 2일 여행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깨끗합니다. 공산성이 가깝다는데 다음에는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옥상에는 무엇이 있나 궁금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별로 준비된 것은 없었습니다. 건너편 공산성이 불빛으로 반짝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냈다라는 느낌이 20여 년 만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더니 피곤해서 씻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충 짐 정리를 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칸막이를 쳐놔서 멋진 경치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흐릿한 날씨 탓인지 모르겠지만 옥상 뷰는 그냥 그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카운터에 방키를 반납하고 버스로 갔습니다. 호텔은 기대 이상으로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첫 일정은 아침을 먹는 걸로 시작합니다. 사실 아침도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버스 타고 5분 거리에 식당이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다 같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으로 가는 거야. 그게 박물관인 거? 들어가면 여기 앉아주시고 두 분 여기 앉아주세요. 정말 좋습니다. 자리에 앉자 바로 콩나물로 나왔습니다. 진짜 감을 못 잡겠어. 자전거 여행이 아니라 맛집 탐방 여행이었습니다. 바글바글 끓는 콩나물국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여기도 기다리고 저기도 국물을 계란에 넣고 먹는다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버스를 타고 석장리로 갑니다. 전에 여행사 가이드가 공주 갑사를 꼭 가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관광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여행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석장리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무섭기 박물관. 석장리 입구에서 단체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석장리에 관한 안내 영상을 먼저 관람했습니다. 유물 발굴 이야기 등 짧은 영상을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와보면 안다. 왜 이곳이 인간의 오랜 닥터였는지. 인류가 수십만 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생활한 곳입니다. 입구에는 모형으로 구석기 시대를 친근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박물관 안에는 그때 사용했던 돌칼과 돌도끼 등 많은 유물이 있습니다. 유물을 발굴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 그리고 발굴해낸 수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연에서 만들어낸 구석기들, 현대인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같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문화도 있었을 겁니다. 벽화를 그릴 때 사용했던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 오래전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물을 발견한 손보기 선생님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기념 엽서는 무료입니다. 구석기인이 동굴에서 생활했다고 동굴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슴을 사냥하는 모습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뷰가 좋아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좋았습니다. 이곳에 잎이 푸르고 다른 패키지로 꽃이 피면 생각만 해도 멋있습니다. 그 먼 옛날 이곳에 인간이 정착한 이유는 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이틀째는 할 게 없으니까.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강추합니다. 다음에 다시 들리겠다 생각하고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날이 따뜻하고 맑아서 차창 밖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버스는 아낌없이 달려갑니다. 점심 식사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마곡사 입구에 있는 식당입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화식당이라고 꽤 유명한 집입니다. 식당으로 들어가자 역시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밥을 비비고 된장국을 담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비빔밥이 10,000원인데 아주 맛있습니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전을 가게 앞에서 부치고 있습니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전을 밖에서 만들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마곡사로 올라갑니다. 마곡사로 올라가는 길은 완만해서 쉽게 올라갔습니다. 칡즙을 한 잔 마셨는데 칡이 쓰지 않고 맛있습니다. 엿을 만들려면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엿기름이 있어야 돼요. 엿곳을 지나니 일중이 보입니다. 태화산 마곡사라는 현판이 보입니다. 일주분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큰 바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곡사를 새겨 놓았습니다. 저기 아마 마곡사 위에서 안내도를 보고 올라갔습니다. 계곡 따라 길을 잘 만들어서 오르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데크길로 만들기 전에는 길이 무척 험했을 것 같습니다. 계곡 멋진 경치를 보며 한참 오르다 보니 오른쪽에 마곡사가 보입니다. 마곡사는 백제 무왕 41년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마곡사. 커다란 바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곡사라 적혀 있고 이곳은 포토존입니다. 다리를 건너 마곡사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해탈문을 지나갑니다. 이 문을 지나면 속세를 벗어나 해탈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여서 해탈문이라고 합니다. 해탈의 마음을 가지고 천왕문으로 갑니다. 천왕문은 마곡사 두 번째 대문으로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곡사 천왕문은 2023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문을 지나 첫 번째 건물 명부전으로 갔습니다. 외형이 오랜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데 그 자체로 너무 좋았습니다. 벗겨지고 떨어지고 탈색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격조가 느껴집니다. 명부전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비는 기도처입니다. 약간 오르막이 있는 언덕 위에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지금 1시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올라가서 함께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원래는 삼국사당 현판을 달았는데 산신도를 두면서 산신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래로 다시 내려가 대광보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리를 건너 앞으로 쭉 가면 대광보전이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범종각이 있습니다. 범종각에는 북과 종 그리고 모거가 있습니다. 모거는 물고기의 영혼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대광보전 앞에는 보물 제799호인 5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보물 802호인 대광보전이 있습니다. 처마와 기둥보를 비롯해 세월의 깊이를 품은 대광보전 안에는 후불탱화가 있습니다. 탱화는 영산회상도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광보전 바로 위에는 보물 801호인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대웅보전은 밖에서 보면 2층 건물이지만 내부는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웅보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불이 있습니다. 대광보전 옆에는 관세음 보살상이 있습니다.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 마의 3존분을 근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곡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마곡사에는 백범당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탈옥하여 마곡사에 은거할 때 잠시 출가하여 수도하였다고 합니다. 대광보전 그리고 5층 석탑을 바라보고 시간이 돼서 돌아갑니다. 요즘 보기 쉽지 않은 징검다리를 건너서 갔습니다. 이렇게 넓은 다리를 건너는데도 중심을 잃을까 봐서 여간 신경이 쓰입니다. 다리 건너서 마곡사를 바라보니 먼 옛날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느낌입니다. 다시 천왕문을 지나고 해탈문을 지나 현세로 돌아갑니다. 4월에 꽃 피면 다시 마곡사로 올 계획입니다. 옛 사찰은 대부분 계곡을 끼고 있는데 계곡들이 다 정말 멋있습니다. 계곡 아래를 내리면 사람들이 시끌시끌합니다. 아래를 내려가 원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 또 있네. 세 한 쌍이 세트 또 오네. 다시 온다. 여기 한 쌍, 세 원앙의 쌍이야. 신부는 처음 아니 저기 또 오잖아. 저기 두 쌍이고 여기도 한 쌍. 아니요, 잘 가 있는 거 저기요, 오리요. 잘 가 있는 건. 아, 근데 한 마리 그 예. 우리 같네 여기 있네.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 일주문이 나왔습니다. 일주문을 지나니 1박 2일 여행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자튀김을 한 봉지 샀습니다. 다들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모이기로 한 식당으로 왔습니다. 마곡사 주차장에서 단체 인증 사진을 찍고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공주 백제문화 로컬 투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똑같은 여행을 2번 이상 온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4월 꽃 필 때쯤 다시 한번 올 생각입니다. 분당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승객을 내려주고 버스는 이제 교대로 갑니다. 휴게소를 들리지 않고 달려서 그런지 서울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교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1박 2일 여행은 생각 그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찍어야죠. 감사합니다.